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4일 새벽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타드랜드 파리 생제르맹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스타드랜은 전방에서 엠볼로가 버텨주며 연계와 침투를 병행하고 무사 알타마리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속도를 살려 수비 간격을 흔든다. 중원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압박과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동시에 라인이 올라가면 수비형 미드필더 앞 공간이 넓어지고 센터백이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윙 자원이 높게 전진한 뒤 전환 속도가 늦어질 경우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사이 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장면이 반복된다. 그 여파로 박스 앞 세컨볼 대응이 늦어지며 중거리 슈팅을 허용하는 흐름이 잦다.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떨어지며 블록이 내려앉는 시간이 늘어난다. 파리 생제르맹은 점유를 통해 상대를 묶어두고 크바라트스켈리아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꺾어 들어오며 균열을 만든다. 곤살로 하무스는 박스 안 위치 선정으로 마무리를 노리고 비티냐와 이강인은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세컨볼과 컷백 상황에서 위력을 더한다. 수비가 중앙으로 쏠리는 순간 박스 앞과 측면 사이 공간을 동시에 공략하며 공격 완성도를 끌어올린다. 전방 압박 이후 재차 점유로 흐름을 이어가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찬스 빈도를 높이는 구조다. 스타드랜은 공격 이후 전환 수비에서 하프 스페이스 관리가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된다. 파리 생제르맹은 크바라트스켈리아의 안쪽 전환과 이선 침투로 그 공간을 직접 공략할 수 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와 박스 점유에서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파리 생제르맹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폴렌담 대 에인트호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폴렌담은 양쪽 윙어와 풀백이 동시에 전진하며 터치라인 근처에서 강하게 압박을 거는 팀이고 측면에 볼이 머물면 삼각 구도를 형성해 상대를 라인 밖으로 몰아내지만 중앙에서 공을 되찾은 직후 재배치 속도가 느려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길게 벌어진다. 특히 볼이 중앙으로 전환되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동시에 무너지며 한 번의 전진 패스에 수비 구조 전체가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된다. 베어만은 전방에서 버텨주지만 팀 간격이 늘어지면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웨를러스는 전진 패스 이후 역습 대응이 늦어 하프라인 부근에서 끊긴 뒤 곧바로 뒷공간을 내주는 흐름이 잦다. 부칼라는 1차 저지는 가능하지만 세컨볼 경쟁에서 밀리며 압박을 연속으로 허용한다. 아인트호벤은 풀백을 높게 세우고 이선을 안쪽으로 좁히며 공격 시 숫자를 늘려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는 팀이고 비어르만은 중원에서 전개 중심이 되어 좌우 전환과 직선 패스를 자유롭게 공급한다. 사이바리는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아 전진 드리블로 수비를 끌어내고 드리우에크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마무리 각을 만든다.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지는 팀을 상대로는 전환 한 번에 박스 근처까지 진입하는 패턴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폴렌담은 측면 압박 이후 중앙 재정렬이 느려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열린다. 아인트호벤은 비어르만의 전환 패스와 이선 침투로 그 공간을 반복 공략할 수 있다. 경기 흐름이 이어질수록 박스 점유와 찬스 빈도에서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인트호벤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르트문트 대 마인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전방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바탕으로 박스 근처 점유 시간을 늘리는 팀이고 기라시는 중앙에서 버텨주며 공중볼 경합과 세컨볼 연결에 축이 되고 아데에미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은메차는 중원과 이선을 오가며 압박과 전진 패스를 병행하고 박스 앞 세컨볼 지점을 선점하는 움직임으로 위협을 더한다. 공격 전개 시 좌우 폭을 넓히며 상대의 수비를 벌려놓고 순간적으로 중앙 숫자를 늘려 마무리 단계까지 연결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마인츠는 중앙 밀집을 통해 균형을 맞추려 하지만 1차 저지 이후 세컨볼 정리 과정에서 마킹 전환이 늦어지는 약점을 드러내고 박스 안 혼전 상황에서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흘러바흐는 전방에서 몸싸움으로 버텨주지만 지원 간격이 길어지면 고립되고 아미리는 전개 조율의 강점이 있으나 강한 압박을 받으면 탈압박 이후 선택지가 제한되고 이재성은 활동량으로 공간을 메우지만
전환 속도 차이에서 부담을 안는다. 수비 조직이 한번 흔들리면 박스 앞과 안쪽 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구조다. 도르트문트는 전방 압박과 세컨볼 장악을 통해 박스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기회를 만들 수 있고, 마인츠는 중앙 밀집으로 맞서겠지만 1차 클리어 이후 장면에서 불안 요소가 남아있고 전환 속도와 박스 앞 장악력에서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도르트문트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피사 칼치오 대 AC 밀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피사는 수비 라인을 낮게 두고 역습 타이밍을 노리는 방식으로 강팀을 상대하는 팀이고, 마이스터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사이드에서 출발해 안쪽으로 파고들고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가져가는 움직임을 동시에 보여주며, 트라모니는 3선과 2선 사이에서 공을 받아 중거리 슈팅과 키패스를 겸하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하고, 에비션은 활동량과 수비 커버 능력을 바탕으로 수비 바로 앞을 넓게 메우면서도 간결한 전진 패스로 역습의 출발점을 만들어주는 유형이다. 다만 구조적으로 라인을 쉽게 올리지 못해 중원에서 공을 소유하는 시간이 짧고 경기 구도가 자기 진영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강하고, 역습 시에는 마이스터의 측면 침투와 트라모니의 볼 운반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에비셔가 뒤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 역습 한 번으로도 금세 공을 다시 잃는 장면이 나오며, 수비 시에는 중앙 박스 앞을 촘촘히 막으려 하지만 첫 번째 차단이 어긋나는 순간 세컨드 볼 대처가 느려 재차 슈팅을 허용하는 약점도 드러나고,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전반 중반 이후 압박 강도가 떨어지며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AC 밀란은 전방에 확실한 기준점을 세워두고 그 주변을 이선과 측면 자원들이 감싸는 방식으로 공격을 설계하는 팀이고, 필크루크는 강한 피지컬과 제공권, 포스트 플레이에 능해 수비를 등에 지고 볼을 지켜낸 뒤 이선과 측면으로 떨궈주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이 기준점 덕분에 압박을 받아도 전방으로 단순하게 올려놓고 세컨볼 상황에서 다시 공격을 이어가는 선택지를 확보하고, 플리식은 측면에서 출발해 안쪽으로 파고드는 드리블과 컷신이 강점이고, 로프터스 치크는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타이밍이 뛰어나 박스 안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낸다. 피사는 라인을 내리고 버티며 역습 한두 번의 기대를 걸 수 있지만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중원과 박스 앞커버 범위에서 부담이 커지고, AC 밀란은 전방 기준점을 활용해 세컨볼과 컷백 상황을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 공략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AC 밀란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엘체 대 오사수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엘체는 중원에 한 명을 두고 앞선 라인을 촘촘히 세워 간격을 유지하는 구조 속에서 우측 전개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팀이고, 중앙에서 버텨낸 뒤 측면으로 방향을 고정해 공격 템포를 조절한다. 야고 산티아고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와 간격을 미묘하게 벌리며 낮은 크로스와 컷백에 반응하는 유형이고, 한 박자 빠른 슈팅 타이밍으로 마무리 효율을 높인다. 헤르만 발레라는 터치라인을 따라 속도를 붙이다가 마지막 구간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컷백 각을 만들고, 수비 시선이 쏠리는 순간 중앙 침투와 연결되는 패턴이 반복된다. 중원 자원은 수비 라인 앞에서 압박을 흡수하며 전진 패스를 공급해 우측 빌드업을 안정시키고, 수비 전환 시에는 빠르게 내려앉아 박스 앞을 촘촘히 메우는 형태를 만든다. 다만 라인이 과하게 낮아지면 세컨볼 대응이 흔들릴 수 있어 간격 유지와 2차 압박 타이밍이 관건이다. 오사수나는 부디미르를 축으로 크로스와 세트피스를 적극 활용하는 팀이고, 측면 자원이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박스 근처 숫자를 늘린다. 하지만 더블 볼란치가 깊게 내려앉는 구간에서는 하프 스페이스가 비고 박스 앞커버가 느슨해지며 컷백 대응이 흔들린다. 엘체는 우측 돌파와 컷백이라는 명확한 루트를 반복 가동하며 흐름을 만든다. 오사수나는 부디미르를 향한 크로스 한 방으로 균형을 맞추려 하지만 하프 스페이스 관리가 흔들리면 박스 안장면을 연속 허용할 수 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우측 뒷공간과 박스 앞 세컨볼에서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엘체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모나코 대 낭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AS 모나코는 중원 숫자를 확보한 뒤 점유를 통해 흐름을 장악하려는 팀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 진영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며 라인을 끌어올린다. 비에레트는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경계 지점을 오가며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사이 애매한 공간을 선점하는 데 능하고 컵백 상황에서 한 박자 빠른 슈팅 타이밍을 가져간다. 아클리오체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살린 드리블과 안쪽 침투를 병행하며 낮게 깔리는 크로스와 컵백을 반복해 수비를 옆으로 벌려 놓는다. 골로비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와 전진 패스를 조율하며 공격 템포를 조절하고 필요할 때는 직접 박스 근처까지 전진해 키패스를 공급한다. 점유가 길어질수록 측면 전환 빈도가 늘어나고 아클리오체 쪽에서 돌파와 컵백이 반복되며 수비 간격이 벌어진다. 낭트는 블록을 깊게 두고 중앙을 두껍게 채우는 팀이지만 측면으로 끌려 나가는 순간 라인 간격이 동시에 흔들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윙백 복귀 타이밍이 늦어지며 하프 스페이스 방어가 느슨해진다. 엘 아라비는 박스 안에서 위협적이지만 라인이 낮아 지원이 늦어지면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진다. AS 모나코는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를 강화하며 측면 돌파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반복할 수 있다. 낭트는 중앙을 지키려 할수록 측면과 박스 앞 간격이 벌어지는 딜레마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경기 흐름이 이어질수록 박스 안 유효 슈팅 빈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AS 모나코 승리를 추천합니다.